비 내리는 오후 작은 시골집 마당에 검은 상복을 입은 세 남매가 서 있었다. 형 만철, 둘째 명수, 막내 연희. 세 사람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향 냄새가 가득한 방 안, 이웃들이 조문을 마치고 하나둘 돌아갔다. 이제 남은 건 가족뿐이었다. 침묵이 길어질 무렵 형 만철이 입을 열었다. 유산 정리는 언제 할 거야? 명수가 고개를 들었다. 형, 아직 장례도 안 끝났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통장 얘기했잖아. 그거 정리해야지. 막내 연희가 조용히 말했다. 형, 지금 그 얘기할 때야? 만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너희는 몰라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어. 명수는 눈살을 찌푸렸다. 형한테? 무슨 말이야? 만철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박만수 유산 관련 서류.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걸 언제 받았어? 병원에서. 아버지가 직접 주셨어. 연희가 다가와 봉투를 뺏으려 하자 만철이 손을 치웠다. 이건 나한테 맡기셨다고 했어. 명수가 낮게 말했다. 형, 그건 유언장이잖아. 다 같이 봐야지. 세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서로를 노려보는 형제들. 그때 바람이 불어 향불이 흔들렸다. 촛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지만 만철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 뜻대로 하자는 거야. 그게 무슨 문제야? 명수는 봉투를 빼앗듯 잡았다. 종이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농협 통장 박만수 명에. 잔액 칸엔 5억.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그 숫자가 방 안 공기를 바꿔놓았다. 잠시 후 만철이 입꼬리를 올렸다. 봐, 이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거야. 명수가 이를 악물었다. 그 돈 우리 셋몫이야. 연희는 통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우리 싸우라고 남기신 게 아닐 텐데. 그러나 이미 눈빛은 변해 있었다. 형제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탐욕의 그림자가 내려앉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세 남매는 마을 이장 집에 모였다. 이장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고인께서 직접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세 분 다 계실 때 열어달라 하셨어요. 만철이 먼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두 장의 종이와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첫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자식들아, 내가 남긴 돈은 너희를 갈라놓으려는 게 아니다. 명수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연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만철은 담담히 종이를 넘겼다. 유산 상속 비율 장남 40%, 차남 30%, 막내 30%.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명수가 고개를 들었다. 왜 형이 더 많아? 만철은 태연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빚을 갚으신 거지. 빚? 내가 병원비 다 냈잖아. 넌 뭐 했어? 명수가 이를 악물었다. 형은 아버지한테서 늘 그렇게 받았잖아. 이젠 그만 좀 가져. 연희가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건 형편대로 정하신 거야. 싸움 그만해. 그러나 만철은 웃었다. 연희야, 세상 그렇게 깨끗하게만 돌아가는 줄 아니? 그 말이 끝나자 명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형, 아버지 통장 그거 내가 관리했지? 그동안 얼마를 썼는지 말해봐. 무슨 소리야?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 병원비 말고 어디로 간 거야?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식들끼리 이런 자리에서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네. 하지만 이미 불씨는 붙었다. 명수는 통장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거 경찰에 맡기자.
확인해 보면 알겠지. 만철이 그 손을 내리쳤다. 그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다. 하얀 종이 사이로 다른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연희가 그것을 주워들었다. 박만수 유언부록.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통장은 하나가 아니다. 진짜 유산은 다른 곳에 있다.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봉투를 바라봤다. 만철의 얼굴이 굳었다. 명수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형, 진짜 통장 얘기 처음 듣지?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장의 입에서 낮은 한마디가 흘렀다. 고인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걸 남기셨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엔 이제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아 있었다. 진짜 통장을 찾아야 한다. 며칠이 지나고 세 남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짜 통장을 찾기 시작했다. 장남 만철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방을 뒤졌다. 서랍, 옷장, 책꽂이까지 모조리 열어보며 중얼거렸다. 틀림없이 여기에 뒀을 거야. 낡은 일기장, 오래된 영수증, 낡은 사진들 사이에서 그는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농협 계좌번호. 끝자리 2개가 지워져 있었다. 그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이거다. 그 시각 둘째 명수는 읍내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박만수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명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럼 오래된 계좌가 있다면 그분이 사망하셔도 유지될 수 있나요? 직원은 짧게 답했다. 자동이체나 예치형 상품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명수의 눈빛이 바뀌었다. 예치형? 그날 밤 명수는 아버지의 낡은 공책을 펼쳤다. 맨 뒤 페이지에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봄이 오면 연희에게 줄 게 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더듬었다. 연희에게. 다음 날 연희는 아버지의 오래된 텃밭을 돌고 있었다. 잡초 사이로 흙이 파인 자국이 보였다. 거기엔 녹슨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연희에게.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엔 종이 한 장과 낡은 열쇠가 있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다. 이 열쇠가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다시 마주 앉았다. 만철은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명수는 은행에서 들은 정보를 말했다. 그리고 연희는 조심스레 열쇠를 꺼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만철이 비웃듯 말했다. 이게 뭐야? 장난해? 연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닐 수도 있어. 명수가 낮게 중얼거렸다. 아니야. 분명히 다른 계좌가 있을 거야. 우린 그걸 찾아야 해. 세 사람의 시선이 엇갈렸다. 그 순간 연희의 손에서 열쇠가 살짝 흔들렸다.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그 빛이 잠시 아버지의 영정사진 위를 스쳤다. 며칠 뒤 만철은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다. 그의 손엔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와 누렇게 바랜 유언장 사본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읍내 은행으로 향했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사용 정지 상태인데요. 정지라니요? 상속 처리 중이라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만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잔액 조회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족 대표거든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머뭇거렸다. 확인 결과
이 계좌에 남은 잔액은 0원입니다. 만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없다고요? 은행을 나서며 그는 종이를 구겼다. 누가 먼저 움직인 거야? 그날 저녁 명수는 우체통에서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난엔 박만수 유산 관련 은행 본점.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장남명의 인출 내역 1억 5천만. 명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곧장 형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만철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뭐야, 이 시간에. 명수가 종이를 던졌다. 이게 뭐야, 형. 아버지 돈 이미 빼간 거지. 만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내 몫이야. 유언장에 써 있잖아. 아니, 그건 아직 상속 안 끝났어. 그게 뭐가 달라? 결국 내 거잖아. 명수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버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돈부터 챙겨. 형이 사람 맞아? 순간 만철이 고함쳤다. 너나 잘해. 평생 손 벌리던 게 누군데. 명수의 눈가가 젖었다. 난 아버지한테 한 번도 돈 달라 한 적 없어. 그분이 나한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어.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다. 연희가 문가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 그게 왜 있었는지 이제 알겠어. 만철이 고개를 돌렸다. 뭐? 그건 통장 여는 열쇠가 아니라 마음 닫지 말라는 뜻이었어. 순간 만철의 표정이 굳었다. 명수는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형, 아버지는 결국 우리한테 시험을 남기신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방 안의 공기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빗소리 속에서 누군가의 후에 섞인 한숨이 묻혀갔다. 며칠이 지나고 명수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비가 그친 아침 공기는 무겁고 싸늘했다. 그는 창구에 앉은 젊은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박만수님 명의 계좌 말인데요.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확인했다. 잠시만요. 네, 조회는 가능한데요. 최근 이 계좌에 이상 거래가 있었어요. 이상 거래요? 네. 사망일 다음 날 누군가 잔액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명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요? 그건 기록상으로는 가족 대리인으로 처리돼 있네요. 직원은 화면을 돌렸다. 서류에는 선명히 찍힌 이름 하나. 박만철. 명수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형이.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 제출된 위임장에 박만수님 본인의 서명이 2개 있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예전 필체, 하나는 최근의 필체처럼 보이는데 잉크가 달라요. 명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다. 위조됐다는 말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확실하다고는 못하지만 은행에서도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본점에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명수의 안에서 끓어오르던 분노가 폭발했다. 형이 그럴 수가 있어? 은행 밖으로 나서는 그의 걸음이 흔들렸다. 눈앞에는 비에 젖은 도로가 흐릿하게 번졌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은행의 중년 직원이었다. 혹시 아버지 박만수님 아드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직원은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맡기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만약 이 편지가 내 손에 닿았다면 내 뜻이 왜곡되었다는 뜻이겠지. 그럴 땐 진실을 믿는 쪽이 이기게 될 거다. 명수의 눈가가 흔들렸다.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봉투를 붙잡았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왔다. 그 빛이 편지 위를 스치며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유산인지. 밤이 깊었다. 명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버지의 낡은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여전히 은은한 향냄새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액자와 반쯤 다른 볼펜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내 아들들아, 그리고 연희야.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다. 내가 남긴 통장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를 믿고 살아가길 바란 마음이다. 명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손으로 글씨를 더듬었다. 만철은 늘 강했지만 그 강함이 남을 짓누르지 않길 바란다. 명수는 늘 바르지만 그 바름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길 바란다. 연희는 늘 따뜻하지만 그 따뜻함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진짜 유산은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돈이 아니라 양심을 지키는 용기를 물려주고 싶다. 명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연희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아버지가 남긴 작은 열쇠가 있었다. 오빠, 이 열쇠 혹시 여기에 맞는 거 아닐까? 명수가 고개를 들었다. 연희는 책상 서랍에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서랍 안엔 낡은 통장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공동계좌 박만수, 박만철, 박명수, 박연희. 명수의 손이 멈췄다. 통장 안쪽엔 잔액이 적혀 있었다. 0. 연희가 놀라서 말했다. 빈 통장이야. 하지만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이게 진짜 유산이야. 그는 천천히 속표지를 넘겼다. 거기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뢰는 돈보다 크다. 너희가 그걸 증명해다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만철이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 말 없이 그는 편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방 안에 고요가 흘렀다. 촛불이 부드럽게 흔들리며 세 남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탐욕 대신 미안함이, 분노 대신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방 안엔 아직도 편지와 통장이 놓여 있었다. 명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통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유산이 이거였구나. 그때 문이 열렸다. 만철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눈밑은 퀭했고 어딘가 지쳐 있었다. 명수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어젯밤 내가 너무했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형의 얼굴을 바라봤다. 만철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욕심부린 거 다 알아. 처음엔 그 돈이 내 몫이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알겠더라. 연희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아버지의 열쇠가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싸우게 하려던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만철이 눈을 감았다. 그래. 그런데 난 결국 그 시험에 떨어졌지.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 아직 늦지 않았어. 아버지가 원하신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거였어. 순간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만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 그 돈 다시 돌려놓을게. 형. 아버지 명의로 된 계좌로 전부 이체하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야.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상속이지. 그날 오후 세 남매는 함께 은행을 찾았다. 창구 앞에서 만철이 직원에게 말했다. 이 계좌에 있던 돈 다시 고 박만수 명의 기부 계좌로 옮겨주세요.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확실하신가요? 예.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어요. 이체 확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엔 처음으로 가족의 표정이 떠올랐다. 은행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리고 어디선가 종달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연희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 아버지가 웃으실 것 같아.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철이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렀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유산이 뭔지 알았어요. 며칠 후 시골집 마당엔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화꽃이 피었고 대문 앞에 낡은 나무의 새싹이 반짝였다. 명수는 집 앞 평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글씨를 수십 번씩 읽고 또 읽었다. 신뢰는 돈보다 크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마당으로 만철이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명수야, 이거 아버지 낡은 시계야. 그날 은행에서 찾았어. 명수가 미소 지었다. 그 시계 형이 가져. 아버지랑 늘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잖아. 만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는 우리 모두의 거야. 집에 걸어두자. 아버지가 우리 지켜보시게. 연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채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차야. 세 사람은 나란히 평상에 앉았다. 바람이 살짝 불며 차향이 퍼졌다. 만철이 조용히 말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한 수를 가르치신 거였어. 무슨 수? 사람 사이의 셈법.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돈으로 계산하면 남는 게 없지만 마음으로 계산하면 잃을 게 없다는 그 셈법 말이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리고 하늘엔 구름이 흘렀다. 그때 연희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이번 주에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 하나 만들자. 만철이 놀란 듯 바라봤다. 장학금? 응. 그게 아버지 진짜 뜻이었을지도 몰라. 명수는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통장 잔액은 그걸로 쓰자. 세 사람은 그렇게 고개를 맞대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아버지의 사진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그 미소 속에서 그래, 잘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해질녘 집 앞 논에는 금빛 노을이 번졌다. 그 빛이 세 남매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었어. 그 말에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유산이야. 그 순간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세 사람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엔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